수도 섣불리 추측할 수도 없는 기막히고 황당한 사건 사고가 여기 다 모였다. 누가 더 기상천외한 사고를 쳤는지 지구촌 사고 뭉치들을 순위별로 만나보는 특별한 시간. 위험한 랭킹 오 마이 갓. 에이, 설마 저런 일이 진짜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했던 황당한 사고들. 그런 사고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몇 년 전 영국의 한 유명 잡지에서는 영화나 해외 토픽에서나 볼 법한 황당한 사고로 사람이 죽을 확률을 발표했는데요. 자, 이 흥미로운 확률 얘기에 지금부터 쫑긋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먼저 6위. 눈부신 햇살과 부서지는 파도가 오로진 낭만적인 여름 해변에서는 늘 웃음소리가 넘치고 나죠. 자기야, 여기 한번 눌러볼래? 여기? 베이비, I love you. 아, 몰라. 아주 좋아 죽는구만. 아, 그러면 요번에 여기 한번 눌러봐. 여기? 여긴 또 뭘까? 냄새 뭐예요? 스멜. 이 지독한 냄새만큼 널 지독하게 사랑한다는 거지. 이 지독한 냄새 때문에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깜짝 놀라겠어요. 참, 지들이 놀라면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자기는. 바로 그때 순식간에 나타난 남녀 커플을 덮친 식인상어. 이렇듯 식인상어에게 물려 사망할 확률은 3억 분의 1. 영화에서나 일어날 것 같은 희귀한 일로 생각하기 쉽지만 전 세계적으로 식인상어에 물려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매해 약 40여 명에 달할 정도. 상어는 1km 떨어진 곳에서도 피냄새를 맡을 수 있으니 몸에 상처가 있을 때는 절대 바다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다음은 5위. 이번엔 따뜻한 동남아 휴양지가 배경인데요. 들뜬 여행객들 아주 신이 났습니다. 신이. 아유, 썩님 더운데 그 옷 좀 벗으시오. 아이고 야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이 동천동 이 신숙자는 여행가서 패션을 남긴다. 아이고 이런 말도 못 들어봤냐? 아유, 패션 찾다가 쪄 죽었어. 아이고 잠만 말고 얼른 사진 한 장 박아봐라. 아이고 알았어. 제가 좋겠다. 알았어. 그렇죠. 역시 여행에서 남는 건 사진 아니겠습니까? 이국적인 나무 아래 딱 서서 멋지게 포즈를 취해보는데 아이 썩님 멋있게. 그래 이쁘게 좀 해봐. 하나 둘.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나무에서 떨어진 묵직한 코코넛 열매. 이 열매에 머리를 맞은 여행객은 뇌출혈로 사망하고 맙니다. 어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이런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을 확률은 2억 5천만 분의 1로 세계적으로 매년 150여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브라질, 하와이 등 열대 지역에서는 키 큰 야자나무를 흔히 볼 수 있는데 그 열매가 바로 코코넛. 2kg 정도인 딱딱한 코코넛 열매는 익으면 저절로 떨어지는데요. 25m 높이의 야자나무에서 떨어질 때는 낙하 속도가 시속 80km 이상이고 이때 코코넛의 순간 압력은 무려 1톤에 달합니다. 이건 실제 사고 장면인데요. 수영하던 한 남자가 갑자기 떨어진 코코넛 열매에 머리를 맞고 마치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코코넛 열매에 머리를 맞으면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출혈이 일어나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을 찍거나 휴식을 취하려고 야자나무 밑에 있는 건 목숨을 내놓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은 4위. 맑은 공기에 정신까지 맑아지는 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하, 물론 이렇게 별로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이고, 진짜 좋다. 와, 어때? 정상이니까 좋지? 어? 어차피 내려갈 건데. 진짜가 올라오는 건 뭐야 도대체? 이곳에 와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성취감과 뿌듯함이 자리하고 있다고.
공익광 먹지니 지금? 빨리 뭐하는 거야 지금? 빨리 내려가자. 내려가서 동동주랑 파 좀 먹자. 저기 빨리 가자. 아유 힘들게 올라왔는데 좋은 고기 조금만 더 마시다 가자. 응? 맑고 깨끗한 공기를 배 속 깊이 들이마시는 두 사람. 그런데 잠시 후 가지가지 한다 진짜. 날씨 저게 머리 저기 나게 날씨 저거죠. 우와 무섭다. 얼른 내려가자. 빨리. 우와. 겁먹은 빨리, 남자가 빨리. 젠걸음으로 내려가기 시작하자 여자도 느릿느릿 뒤따르는데 그 순간 하늘에서 떨어진 낙뢰에 맞아 쓰러지고만 여자 그대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낙뢰에 맞아 죽을 확률은 1000만분의 1.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5년 사이에 낙뢰로 인해 15명이 사망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낙뢰는 주로 높은 곳으로 떨어지는 성질이 있어 산에 올랐던 등산객들이 낙뢰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잦습니다. 낙뢰가 칠 때는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주변에서 가장 지형이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건 약이다 생각하고 알아두십시오. 다음은 3위. 엄마.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부산스러운 5살. 짜잔.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배운 앞구르기 한번 보여줄게요. 앞구르기. 한치맞기, 두맞기, 착지. 뷰티풀 우리 아들. 엄마 친구한테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아줌마. 제가 앞구르기 하는 거 한번 보여줄까요? 아니 방금 봤잖아. 아줌마만을 위한 특별 보너스. 앞구르기 하는 거 한번 보여줄게요. 아들. 장난치지 말고 얼른 가서 손 씻어. 엄마 나 배고파요. 지금 엄마 대화 중이잖니? 엄마 나 라면 먹고 싶어요. 라면. 네! 어디서 어리광이야? 5살이나 먹은 게 어디서 4살 먹은 것 같이 행동하고 있어. 저리 가 빨리. 참을성 없는 장난꾸러기에게 잠깐의 기다림은 천년 같았고 결국 이 맹랑한 꼬마는 엄마의 눈을 피해 뭔가를 꾸밉니다. 내 손으로 먹으면 되지. 컵라면 용기에 뜨거운 물을 부으려 주전자를 집어든 순간 무거운 주전자를 놓치면서 주전자는 아이에게로 엎어졌고 전신에 끔찍한 화상을 입은 아이는 얼마 안 가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처럼 어린이가 뜨거운 물에 데워서 죽을 확률은 500만분의 1. 실제로 매년 영국에서는 5세 미만의 어린이가 뜨거운 물에 데워 죽는 사고가 120여 건이 보고되고 일본에서는 이 같은 사고로 매년 약 150명의 어린이가 사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물에 데는 일은 주로 집 안에서 발생하는데요.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피부가 얇고 약해 정수기 온수의 온도인 약 85도씨의 물에 1초만 닿아도 강한 통증과 물집이 잡히는 2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몸의 약 20%의 이런 2도 화상을 입으면 목숨이 위태로운데 아이들은 면역 기능이 약해서 화상 부위에 합병증이 쉽게 생기기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은 집안에서 아이들이 뜨거운 물에 노출될 환경을 최대한 줄여야 하고 만일 아이가 뜨거운 물에 데웠다면 곧장 젖은 옷을 제거하고 화상 부위에 차가운 물을 약 10분간 뿌려 열을 식힌 후 깨끗한 수건으로 화상 부위를 감싼 채 병원에 가야 합니다. 다음은 2위. 중년의 부부가 탄 차 한 대가 신호에 걸려 잠시 멈췄는데요. 여보, 이게 안전벨트가 왜 이렇게 뻑뻑하지? 그래? 어디 봐. 이 영감탱이가 바늘하고 지책이야. 뭐? 사람도 없으니까 하려면 빨리 해. 그 힘 넣어라. 내가 왼손잡이라 왼손으로 이렇게 하려니까 그런 거잖아. 분위기 다 망치고 있네. 난 아무것도 망치지 않아. 난 왼손잡이야. 랄랄랄랄랄랄. 이게 왜 이래? 패닉 상태야? 이거 엄청 웃긴 건데. 아유, 진짜. 아무튼 나는 왼손잡이라서 이게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출발해요. 갑자기 불편한 얘기가 나오자 그동안 왼손잡이로서 느꼈던 온갖 불편함과 서러움이 세상 울컥 솟구친 운전자. 기어 변속도 그래. 나는 왼손을 쓰는 왼손잡인데
오른손으로 하면 얼마나 불편해. 아, 이럴 수도 없고. 이게 뭐야 이게? 안 그래? 그런데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차와 충돌 직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교통사고가 일어나 결국 중년 부부는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이처럼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용 물건을 사용하다가 사망할 확률은 44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에 비해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6배 높으며 해마다 세계적으로 무려 약 2,500명의 왼손잡이들이 목숨을 잃는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자동차의 핸들이나 변속기 같은 시스템이 인구의 약 90%를 차지하는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왼손잡이는 잘 쓰지 않는 오른손으로 조종하다 사고 대처 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생활 속 대부분의 시스템과 장비들이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 반대로 움직여야 하는 왼손잡이들은 불편함을 넘어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참 별 희한한 사고 확률도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무튼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왼손잡이의 안전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문제라는 건 분명합니다. 자, 이번엔 드디어 1위입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에게 자식만큼 소중한 보물은 없죠. 우리 오랜만에 지우가 누구를 더 좋아하는지 대결 한번 해볼래요? 그래? 좋지? 오케이. 자, 지호야 일로 와봐. 자, 여기서 시작하자. 자, 지호야 아빠한테. 아빠가 지호 주려고 맘마 준비했지. 짜자잔. 지호야 엄마한테 와. 엄마는 더 맛있는 자연산 맘마가 있단다. 엄마한테 와. 엄마. 지호야 우리 지호 좋아하는 고민형 아빠가 빨아놨지. 깨끗하게. 우리 지호는요 뽀로로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치 지호야. 아니 엄마한테 일로. 철없는 부모의 한심한 장난에 아이는 시큰둥합니다. 우리 애지만 너무 쿨하다. 쿨해. 차도남이야 차도남. 차가운 도시 남자. 아 쿨해 쟤. 아이는 이렇게 부모의 애정어린 보살핌을 보호막 삼아 자라지만 뜻밖에도 사고는 바로 이 집안에서 벌어집니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이 사고로 인해 사망할 확률은 200만 분의 1로 지금까지 소개한 사례들에 비해 가장 쉽게 가장 자주 일어나는데요. 이 사고로 몸에 큰 충격을 받은 후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며칠이 지나 구토와 어지럼증이 나타나며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며 5세 전후의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노인들 역시 이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자, 그럼 황당사고 확률 중 1위를 차지한 이 사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모든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맞춰보십시오. 자, 말 그대로 황당한 사고입니다. 황당한 사고 확률 1위는 과연 뭘까요? 황당한 사고죠? 배불러 죽었다. 그렇게 황당하죠. 생각난 거 하나 있어요. 이게 집 안이 함정입니다. 외부에서 뭔가가 쳐들어옵니다. 또 시작이야. 아 진짜요? 근데 집 안으로 들어왔다니까요? 저 가만히 이제 거실에 있는데 다행히 이제 저는 이제 벽이 이제 유리를 이렇게 창문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비둘기가 갑자기 뻥 유리를 치는 거예요. 나 너무 놀래가지고 창문을 열어놨는데 비둘기가 확 날라오면서 빡 서로 부딪혀가지고 그건 900억 분의 1이야. 900억 분의 1이라고 900억 분의 1. 자, 아까 걸로 바꿔주시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늦었는데요? 누가 봐도 무슨 완전 시커먼데 지금. 아,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아까 걸로 주세요. 자, 확인하는데요. 내가 하려고요 이제.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지금 정말 사람 놀래키는 재주가 있네.
되셨어요. 제대로 했네.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이거. 참. 제 생각은요. 침대에서 자다 굴러떨어져서 사망할 확률. 침대 얼마 높길래? 그러면 잠이 깨죠. 그냥. 잠만 깨지. 사망할 문제는 아니고요. 근데 요즘에는 침대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아이들이나 노인분들은 정말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2층 침대에서 2층 침대. 침대에서 굴러 떨어져서 목숨을 동참하시죠? 잃는다고요? 예? 동참하시죠? 동참이요? 동참하라고요? 동참할 거면. 제 의견에 동의하는 분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갑자기 동참하고 싶어지네? 저도 동참하세요. 동참하겠습니다. 네? 아, 앵무새도 동참하려고? 앵무새 동참하겠습니다. 아니, 앵무새가 동참을 하는 거야. 선배님 얘기 듣고서 뭔가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200만 분의 1이잖아요.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어날 수 있는. 네. 내가 어떤 집에 가보면 아이가 있는 집에 꼭 이렇게 아이 침대가 있는데 느낌으로는 약간은 불안한 느낌이 있더라고. 아이들은 1층, 2층 침대가 있잖아요.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앵무새. 여기 있었네. 자, 그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네. 하나, 둘, 셋 하면. 침대나 높은 곳에서 굴러 떨어져서 사망할 확률. 자,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시원할 거예요. 하나, 둘, 셋. 위험한 랭킹 오 마이 갓. 황당사고 확률 1위는 바로 침대에서 떨어져 죽을 확률입니다. 집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영유아들은 일반적으로 안전사고 역시 집안에서 일어나는데요. 특히 집안 곳곳에 있는 가구, 그 중에서도 가장 안락한 장소인 침대 때문에 아이들이 자주 위험에 빠지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침대에 잘 눕혀놓은 아이에게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생후 8개월 된 아기를 침대에 눕히고 행동 패턴을 직접 관찰해 보겠습니다. 안전을 위해 침대 아래쪽에는 안전 매트를 설치하고 바로 옆에서 보호자가 보고 있는 상황. 그런데 아기는 어느새 일어나 이리저리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침대 위를 휘젓고 다닙니다. 조금씩 침대 가장자리로 기어가고 불안해 보이는 위치에 앉아서도 마냥 신나서 움직이는데, 그러다 순식간에 휘청하며 침대 밑으로 떨어지는 아기. 지켜보던 보호자가 바로 아기를 안전하게 붙잡습니다. 아기를 안아다가 다시 침대 가운데에 눕혀보지만 몸을 굴려 쉽게 일어나고 벽 쪽으로 다가선 모습이 아슬아슬해 보이자 결국 안전요원이 아기를 보호합니다. 이렇듯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손과 발을 뻗고 몸을 뒤집어 기어가서 만지거나 붙드는 이유는 바로 아기들의 왕성한 호기심 때문. 심지어 잠을 자는 동안에도 자주 몸을 뒤척이는 건 성장기 아기들의 자연스러운 발육 과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침대에서 자던 아기가 떨어지는 사고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침대에서 떨어질 때 아기가 받는 충격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성인 침대 높이는 약 60cm인데요. 실제 신생아와 비슷한 신체 조건으로 제작된 마네킹으로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무게가 3.1kg인 어린이 마네킹. 이 마네킹을 침대 높이 정도의 위치에서 떨어뜨려 보는데 이때 마네킹이 받은 충격은 무려 134kg, 체중의 43배나 되는 충격량입니다. 게다가 아이들은 신체 구조상 머리가 더 무겁기 때문에 머리가 먼저 부딪혀 뇌에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 이렇게 머리에 충격을 받아 안에서 뇌출혈이 일어나더라도 처음에는 별 이상을 눈치채지 못하다가 몇 시간에서 하루 이틀 정도가 지나서야 구토, 두통, 어지럼증 등의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쳐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위험은 노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체 기능이 퇴화돼 움직임이 둔한 노인이 침대에서 일어나려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거나 떨어질 경우 머리를 다쳐 뇌출혈이 생길 수도 있지만 약해진 뼈를 다치는 일이 더 잦은데요. 특히 상체와 다리를 이어주는 고관절에 심한 충격을 받아 부러지면 장시간 누워서 지내야 되고, 그럼 욕창이나 폐혈증이 발생하거나 면역 기능 약화로 합병증이와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매년 침대에서 떨어져서 죽는 사람이 약 20명 정도 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인데요. 따라서 영유아는 되도록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는 유아 전용 침대에서 재워야 하고, 유아 전용 침대가 없을 때는 푹신하지 않은 아기요를 벽이나 모서리를 피해 바닥에 깔고 똑바로 눕혀 재웁니다. 또한 노인들의 경우엔 침대에서 일어날 때 자리에 1분 이상 앉아있다가 발목을 꼬고 무릎을 굽혀 천천히 일어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좋으며, 사용자의 나이를 불문하고 침대 밑에는 푹신한 이불 등을 깔아도 혹시 떨어졌을 때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상상조차 힘든 황당한 사고로 사망할 확률 얘기 어떠셨나요? 그저 비현실적이고 재밌는 남의 얘기 같겠지만 누구든 몇백만 분의 1, 몇억 명 중 유일한 한 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